여러분은 혹시 예전보다 똑똑해진 기분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은 구글 캘린더가 생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까먹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비판적 사고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심지어 창의성까지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전하는 AI 산업으로 인간의 디지털 치매 증상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AI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인공지능, 즉 AI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아닌 머신러닝에 기반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완성, 맞춤법 검사, 넷플릭스에 계속 시청하시겠습니까? 같은 메시지는 기술적으로 AI가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의 실수를 수정하거나 생각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 일을 모두 적어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옷을 고르고 아침에 메뉴를 정하고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결정하는 작은 결정부터 직장을 그만둘지 석사 과정을 시작할지와 같은 큰 결정까지 다양합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지, 좋은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코드 버그를 어떻게 수정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출근 경로, 친구의 생일, 보내야 할 문자 등 기억할 것들도 많이 있죠. 이 외에도 기타 연주, 그림 그리기, 유튜브 영상 촬영 등 창의적인 활동도 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뇌는 하루에 최대 35,000개의 결정을 내리며 하루 동안 스마트폰보다 1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이런 작업을 맡기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챗 GPT에게 결정을 맡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나 기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AI에게 맡길 때마다 우리의 뇌는 점점 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적 외주화라고 합니다. 기술에 의존하여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고 이에 대해 불만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글쓰기가 보편화되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글쓰기가 우리의 영혼에 망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글쓰기 기술이 사회를 망칠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AI의 속도와 범위는 글쓰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대학생, 초중고 학생, 교사 대부분이 업무와 학업에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챗 GPT를 사용하여 에세이를 작성하고 수학 문제를 해결하며 시험을 채점합니다. 직장인들도 보고서와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코드도 AI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더 이상 버그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코드를 챗 GPT에서 복사하여 버그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해서 배우기보다는 그냥 복사해서 코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코드로 가득 찬 미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상상해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인지적 외주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우 복잡한 정신적 작업의 대부분을 AI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연습을 하거나 고통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 근육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AI에 의존할수록 뇌의 일부 영역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억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화번호나 퀴즈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구글링하는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이 현상을 구글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디지털 기술에 과도하게 노출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6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과도한 화면 시간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AI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AI를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에세이를 작성할 때 AI에게 처음부터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성한 에세이를 검토하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요구하며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AI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아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술 기업들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AI 도구는 소수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의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지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 우리의 주의력과 데이터를 판매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기업들이 주주보다 사용자들의 웰빙을 우선시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AI 챗봇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자동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더 많은 AI 도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AI를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Woke up in the same old days. Heart's been playing tricks for days. Scrolling through our pics, lost in the maze. Used to think we'd set a place, but now it's just a broken tune. Like chasing shadows of the moon. I see your face in every room. Echoes of a love gone too soon. Deja vu, it's like I'm stuck on repeat. Same old lies, same old beat. Thought you were the one to complete, but you're just